최근 뉴스에서 금값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난리였는데요. 아리도 소문 듣고 금을 장만했다가 눈이 시뻘개졌습니다. 아니, 금은 절대 안 떨어진 데서 샀는데 왜 내가 사니까 떨어지는 거야? 크크, 난 비쌀 때 팔았지롱.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손절해요. 금은 안정자산이라 안 떨어진다더니 어떻게 된 걸까요? 떨어진다면 금도 주식처럼 휴지 조각이 되는 건 아닐까요? 오늘의 교양 만두는 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부터 금은 왕족과 귀족들의 사치품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이집트 파라오부터 중국 황실, 신라 귀족들까지 다들 금을 온몸에 두르고 살았죠. 여기엔 의외로 실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금속 주제의 변형이 쉽다는 것. 금은 물러서 잘 늘어나고 잘 펴집니다. 그래서 별다른 기술 없이도 예쁜 장신구로 가공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신라에서 머리카락보다 얇은 굵기로 무늬를 새긴 유물이 발견돼 화제가 되기도 했죠. 금만의 개사기 특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녹슬지 않는다. 금은 웬만한 물질에는 반응하지 않는 안정형 남친, 아니 금속입니다. 산에도 잘 녹지 않고 산소와도 반응하지 않죠. 쉽게 변색되어 관리가 까다로운 은과는 달리 금은 한 번 만들면 색이 변하지 않으니 당연히 더 귀한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또한 금은 인간의 침에도 녹슬지 않고 인체에 알러지 반응도 없기 때문에 의료용으로도 활용되고 있죠. 식용금이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위산에도 녹지 않아서 먹어도 그대로 은가로 나온다고 하네요. 뒤로! 전기를 잘 전달해서 전자기기에도 쓰이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열은 물론 방사능까지 막아줘서 우주복을 만들 때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빗발치는 수요에 비해 문제는 금이 너무너무 적다는 것. 현재까지 인류가 발견한 금은 약 24만 4천 톤. 이걸 전부 모아도 가로 세로 높이가 23m인 정육면체에 다 구겨 넣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새로 채굴되는 금의 양은 고작 3천 톤 정도로 전체의 1~2%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금은 계속 필요한데 많이 구할 수가 없으니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와, 금이 그렇게 귀하면 내가 만약 금광 하나 발견하면 개부자 되는 거 아닌가? 금은 어디에 많이 묻혀 있을까요? 정답은 땅속 아주 깊이입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금은 사실 지구 밖의 외계에서 온 물질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금이 만들어지려면 별의 폭발 수준의 엄청난 고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만들어질 때 외부에서 금이 함께 딸려왔는데 금은 무게가 무거운 금속이라 대부분 내핵, 외핵으로 가라앉았다고 추정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지구에 있는 금의 99%는 인간이 접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네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금은 지구 내핵 근처에 있던 금이 화산 폭발이나 마그마 등으로 올라온 금이거나 우주에서 소행성이 묻혀서 들어온 외계 금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 노다지를 찾고 싶으면 그나마 판의 경계부나 지각 변형이 심했던 고대 암층 부근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현재 금광은 중국, 러시아, 호주, 미국 그리고 아프리카 일대에 조금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에서도 금이 많이 날까요? 사실 한국은 의외로 금이 풍부했던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화강암 지역이 많은 나라인데요. 화강암은 마그마가 식어 만들어진 돌입니다. 이 말은 곧 마그마 속 금 성분이 땅으로 함께 올라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죠. 실제로 1930년대에 한국에서는 금광 열풍이 불었고 생산량도 엄청나 한국의 금광이 세계 5대 금광에 속하기도 했습니다. 와, 그럼 저희 부자 됐나요? 그런데 하필 일제강점기 때라 한국인들이 열심히 광을 개발했지만 수익은 일본이 다 가져가는 등 부당한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금광 산업은 광복 이후에도 한동안 이어졌지만 1980년대 이후로는 점차 사라졌습니다. 생산량도 뚝 떨어졌고 금값도 떡락해서 대부분 폐광되었거나 소규모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하네요. 뭐야, 우리 금 다시 돌려줘요. 와, 금이 이렇게 귀한 거였다니 진짜 풀면서 들어가야겠다. 잠깐, 진짜로 금값은 무조건 오르기만 할까요? 아니요, 금 가격도 분명히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보통 전쟁, 정치 이슈, 경제공황 등의 이유로 사회가 불안정하고 불황일 때 금값이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경향이 있는데요. 주식도 달러도 못 믿겠으니 금이나 사두자 하는 심리가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호황일 땐 금값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이 쭉쭉 오르고 있으니 굳이 금을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역시 세상에 영원한 건 절대 없구나. 금 말고도 개비싼 보석이 있었죠. 바로 다이아몬드. 하지만 요즘 다이아 시세는 박살이 났다고 합니다. 석탄을 압축시켜 인공 다이아를 만드는 기술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이 인공 다이아가 광택, 경도, 화학적 특성까지 완전 천연 다이아와 똑같은데 가격은 10에서 15분의 1 수준으로 싸다 보니 사람들이 천연 다이아를 굳이 찾을 이유가 없게 된 거죠.
그렇다면 언젠가 우리가 인공금을 만들 수 있게 되면 금도 떡락하지 않을까요? 에이, 금을 어떻게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답을 찾죠. 2024년 납을 금으로 바꾼 최초의 연구가 등장했습니다. 물질은 모두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납은 82개의 양성자, 금은 79개의 양성자를 갖고 있어서 구조적으로 아주 유사한 관계입니다.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에서는 이 점을 이용해 납에서 3개의 양성자를 분리시키면 금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고 입자가속기를 이용해 실제로 성공시킵니다. 양성자 3개가 분리되면서 금 원소로 변하는 순간을 포착한 건데요. 하지만 영원히 금으로 바뀐 게 아니라 빛에 노출됐을 때 아주 짧은 순간 바뀐 거라서 아직 상용화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2025년 미국의 한 스타트업에서는 수은을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여기 수은에다가 핵융합으로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이 수은이 며칠 후에 금으로 바뀔 수 있어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납을 바꾸는 방법보다 훨씬 실용적이고 대량 생산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아직 논문 수준의 이론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네요. 또 만약 이렇게 금을 만든다면 이 금은 방사성 물질이라 14에서 18년 정도 방사능을 빼는 작업을 거쳐야 할 거라고 합니다. 연금술 실현이 가까이 온 것 같긴 한데 당장 금이 떡락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지금이라도 풀매수. 역사적으로 금이 계속 귀한 가치를 지녀온 건 사실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금 한 돈이면 소규모 가족의 한 달 생활비를 커버칠 정도라는 계산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저 지금 금 살까요 말까요? 전만이 여러분도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교양만두였습니다.